지금 이 시간에는 실제로 그 사주를 보면서 과연 이 사주를 어떻게 푸는 것인지, 자,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주의 주인공이 과연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의 배우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남자의 운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이 사람의 부인은 과연 어떤 운명이 되는지, 그 여자의 운명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는 상세하게 이것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궁합은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는 과연 어떤 운명에 의해서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이 남자의 사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의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간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태어난 월을 먼저 분석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 남자의 사주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그 무토일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무토는 상당히 그 조열한 토다. 그 다음 이제 무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높은 산, 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 이것이 그 조열한, 그래서 양간의 토가 태어난 계절이 진월에 태어났다는 거죠. 자, 진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진토라는 것은 보통은 이것이 이제 습기가 있는 토양, 이 물이 있는 토양. 왜 그러냐면 이 진토는 신자진 그 삼합에 여기 진해가 맨 마지막에 물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토는 수분이 있는 토양,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진토가 월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게 되면, 만약에 이 진토가 여기 있다든지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것은 습기가 있는 토양이라고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토에 이 진이라는 글자보다는 이 진이 이게 3월이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력 3월이라는 거는 이제는 봄에 인월부터 시작해서 임묘진이라는 조금만 지나면 이제 그 4월이 되기 때문에 이때 그 진월은 양기가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자, 이럴 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진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양의 기운이 5개를 차지하고 있는, 자, 요때가 진월입니다. 그러니까 진월이 양이 5개라는 얘기는 이미 양이 따뜻한 화의 기운이 5개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토는 이 월에서 진을 만났을 때는 이것이 습기 있는 토양이 아니라 오히려 계절의 3월에 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자, 그러한 토양이라 이때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무토는 양기가 올라오면서 이 토양이 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진토는 양기가 많은, 화기가 있는, 자, 그런 토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3월에 그 따뜻한 날 이 토양인데, 자, 이때에 진중에는 우리가 어떤 기운이 지장간 속에 있냐면 이 진 속에는 을, 개, 자, 무가 지장간 속에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 지장간 속에 있는 이 을목이 이렇게 천간에 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진 속에 있는 이 목의 기운이 여기에 천간의 간목이 또 이제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토양은 진 속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떴고, 그 다음에 여기 천간에 있는 간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토양은 무엇을 하는 토양인가 하면 이때 이 토양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토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양의 성분에서는 이 토양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토양은 나무 심는 토양이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 토양은 이 광산으로서 또 광물질을 캐낼 수 있는 토양이 또 이제 이 토양에서는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이 토양이 무토나 기토나 우선은 나무 심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인지 아니면 여기서 금을 캘 수 있는 토양인지 우선은 그거를 구별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토양은 진 속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떴고 또 그 다음에 이 간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토양은 높은 산이지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게 진월이라는 것은 한창 꽃이 만발한 이제 봄에서 곧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진월 자체가 이것은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것이 진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력 3월엔 이때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는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 무토는 이것은 나무 심기가 굉장히 적당한 그런 흙으로서 이 무토의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에 과연 이 토양에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가를 보시고 그때에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주변의 요소를 갖췄다면 이 사주는 쓸모있는 사주가 될 것이고 비록 나무는 있지만 이 나무가 잘 클 수 없는 그런 조건의 토양이라면 이 사주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주가 자기의 자신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토양이 나무를 심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토양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나무가 과연 잘 자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나무가 무늬만 나무고 이 나무가 부실한 나무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토양이 나무가 잘 자랐다면은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요. 이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연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요건의 사주인지 아니면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요건의 사주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을목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을목이 이 꽃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가? 자, 이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자, 진월은 이게 양기가 이것이 5시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는 날씨가 좀 더워져 온다 그랬죠. 그죠? 자, 그때의 을목은 날씨가 더워져 올 때에 이 을목이 진 속에 뿌리를 내리고는 있지만 여기에 사화 위에 앉아 있어서 이 을목이 상당히 목이 마른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 진 속에는 개수라는 물이 숨어는 있는데 이 개수라는 이 물이 옆에 있는 이 술토가 진술충을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화가 이 물을 여기 있는 물을 바싹 마르게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을목은 지금 태어난 계절이 이제 한창 조금만 있으면은 여름이 되는 이래서 이게 땅이 메마른 이런 계절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개수를 옆에 있는 술토와 사화가 바싹 마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이쁘게 꽃을 피우고 싶어도 여기 조건에서는 이 을목은 마치 목이 타서 제대로 나무가 이 그 윤기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여기는 을목의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무는 제대로 꽃을 피더라도 이 꽃이 수분이 없기 때문에 바싹 마르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간목은, 그러면 이 간목 또한 자,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나무 또한 진월의 나무라, 이 진월에는 이것은 열기가 올라오는 이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 이 나무도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때에 일간을 이 사주에서 따로 보지 마시고 이 나무의 간목의 입장에서 이 전체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 나무가 인목 속에 이것이 뿌리는 가지고 있지만 자, 인중에는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고 이 인목이라는 것 자체도 열기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비록 뿌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보면은 굉장히 메마른 자, 그런 토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진토 또한 이 조건이 수분이 하늘로 올라온 조건이 아니라 옆에에 술토와 사화가 있어서 여기 수분이 말라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간목도 결과적으로는 물이 없으니까 이 또한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형태의 이 간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주에는 토양이 비록 나무는 있지만 이 나무가 전체적으로 사주가 수분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이 토양은 비록 나무는 심어놨지만 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로 사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주 원국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는 이미 사주 원국에서 병은 있는데 그 병을 해결할 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주 원국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 원국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주 원국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거를 필요한 것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을 때 그때 운에서 아무리 좋은 운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주 그릇이 이미 원국에서 어느 정도는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운에서 보충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어떤 운명을 살았는지 그리고 배우자는 어떠한 운명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사주의 주인공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들어보기 전에 지금까지는 이 사주를 물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물상이라는 것은 이 사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강, 신약이라든지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 전체를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운명인가를 보는 것이 물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상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일간이 과연 쓰임새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물상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에 이 사주의 주인공은 자, 무토로 태어났고 이 무토는 일반적으로 흙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에 이 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때의 토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이 얼마나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인가, 이 토양에는 나무를 심었을 때 이것은 꽃을 피우는가 아니면 열매를 맺는가, 자, 이것을 보는 것이 토일간의 물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토일간이 이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가를 보는 것이 물상이었다면, 그렇다면 물상이 아닌 일반적인 역학 공부로 인해서 그럼 이 사주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사주를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주를 전체로 물상으로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신강신약이라든지 조라든지 병약이라든지 자 이런 것으로 사주를 풀었을 때 만약에 물상으로 보는 것과 일반으로 풀어봤을 때 사주가 전혀 다르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상으로 풀던 일반 법칙으로 풀던 결론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일반적으로 사주를 판단했을 때 자 이 사주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일반 풀이하는 방법으로 이 사주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진월은 이거는 토왕절인데다가 이제 양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토는 상당히 힘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월령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다는 이 조건은 이미 무토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는 물론 월령을 태어났다고 해도 다른 조건이 힘이 없을 때는 이때는 이 사주가 힘이 아주 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무토는 바로 밑에 자기가 이 지금 현재 술토 중에서도 무토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지금 사화 중에서는 이 무토가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이 무토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도 이것이 이제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화기가 약하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다가 술토와 사화가 있어서 이 토의 성분은 충분히 힘이 강하다라고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이 토가 이렇게 힘이 강할 때 그러면 이때는 이 토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것은 몸이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사주가 힘이 없다, 그럼 몸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힘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벌어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나가서 노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물을 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사주가 힘이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것이 있는지 내가 일할 자리가 있는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한 것이 사주가 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식재관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활동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성이라는 것은 돈이고 그 다음에 관성이라는 것은 명예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힘만 있다면 활동도 할 수가 있고 또 재물을 벌 수가 있고 명예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재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관운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활동성을 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힘이 있는 신강사주일 때는 그 다음에는 식재관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를 보시면 사주의 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식재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조건에 자, 이 사람이 지금 사주에서 토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힘이 세니까 이 힘을 오히려 활동하는 쪽으로 이거를 쓴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주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토가 힘이 세기 때문에 이 토생금 하면서 이 토의 힘을 금으로 쫙 빼주면 오히려 이 활동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주는 활동성으로서 어떤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사주는 활동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지는 그런 부산물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일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주에서도 지금 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토생금 하면서 자, 식신으로서 나는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신이 과연 활동을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때에 생산을 해내는 것이 활발하게 생산을 잘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자, 내가 아무리 활동을 하지만 그 활동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것이 없다면 이때는 쓸데없이 노력만 하고 결과는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식신의 활동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식신이 활동을 해서 만들어 놓은 부산물은 과연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 사주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식신인 경금은 과연 힘이 있는지를 이 사주에서 살펴보는데, 지금 보면은 이 금의 입장에서 보면 사방팔방에 지금 토가 있어서 이 토생금 하는 그런 역할은 해주고는 있는데, 정작 이 자기 자신의 본뿌리인, 그러니까 경금이 신이나 유금은 이 사주 안에 없기 때문에 이 경금은 토양으로 인해서 마치 엄마가 도와줘서 토생금, 주변이 도와줘서 토생금은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본뿌리는 신과 유는 사주 원국에서는 나타나질 않았고, 그 다음에 술 중에 있는 요 신금만 이것은 마치 여기에 이 뿌리를 내리는 역할은 하지만 이것이 자기의 본기의 뿌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렇게 강력한 그러한 금의 성분을 가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거로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내가 스스로 강해서 힘이 있는 것과 이렇게 인성이 도와줘서 힘이 있는 것은 마치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성공하는 사람과 부모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가 스스로 성공하는 사람의 어떤 세력이 부모가 도와줘서 성공하는 사람의 세력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금은 보기에는 토생금 해서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기 뿌리가 없는데 너무 인수가 많아서 이것이 마치 급체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이것에 힘을 설기를 해야지만이 이 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다시 설명하자면, 요 금의 입장에서는 지금 토생금 하는 역할이 되니까 토가 너무 많으면 금이 묻혀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금이 다시 힘을 빼야 되는 이런 역할이 되는데, 이때에 경금에 힘을 빼주는 것이 이것이 수로서 힘을 설기시켜야 되는데, 여기 사주에서는 수의 기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금으로서 이 토의 힘을 뺀다 하더라도 받아줄 곳이 없으니까 이 식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이 사주에서는 식신으로서 용신 쓰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사주는 또 무엇을 쓸 수 있는가? 이 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토를 억제하는 이 목으로서 또 용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때에 과연 이 목이 이 토를 제압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이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이 목이 얼핏 보면은 진토 속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중에서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간목이 진의 뿌리, 인의 뿌리, 그래서 이것이 힘이 있어서 이 토를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할 때는 이 사주에서 이 간목을 하나하나 이 사주의 지지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과연 이 간목이 능력이 있어서 이 토를 제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여기 원령에 지금 이 진토에 자, 간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토에 간목이 뿌리 내리고 있지만 주변 상황을 살펴보니 이 진의 바로 옆에는 사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의 바로 옆에는 술토가 충을 때리고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간목이라는 것은 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충을 때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간목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이러한 형태죠. 그죠? 자, 게다가 이 간목에서 지금 요 이 인에 뿌리를 내린 거는 같지만 이 옆에 이렇게 상당히 조열한 흙이 있을 때의 이 잇목은 굉장히 더운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나무가 이것이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분석을 해보면 이 나무 입장에서는 진토에 뿌리를 내렸지만은 이 주변의 상황이 이 진토가 이 수분을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요. 게다가 진술충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 뿌리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는 병화와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메마른 토양이 있을 때 이 갑이 인의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이것은 수분이 없는 한은 이 나무는 힘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나무의 입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수분이 필요하고 또 이 금의 입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수분이 필요한데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쓴다 한들 이 금을 쓴다 한들 이 사주는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나무도 제대로 쓸 수 없고 금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신강사주에 식신을 용신 쓸 때 혹은 관성을 용신 쓸 때 재성이 없으면 이때는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강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사주에서 재성이 있어야지만 식상에 받아주는 역할도 재성이 하고 또 이제 관성을 도와주는 역할도 재성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에서 신강한 사주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사주의 원국에 재성이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재성인 수인데 이 사주 자체가 수분이 전혀 없는 그 수분이 진 속에 지장간 속에 조금 담아져 있는 이런 형태의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가장 필요한 물의 양이 아주 작은 그러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운에서 해자축이라는 물의 운을 만나도 이 사주 그릇이 작은 물밖에는 담을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운에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발복하는 그러한 운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물상으로 봐도 이 토양에 나무 심었는데 이 나무가 바싹 말라 있어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황무지 토양이 되기 때문에 물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고 또 이 사주를 일반 사주로 보더라도 식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관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재성도 뿌리만 겨우 있는 이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한평생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 성취를 볼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사주가 바로 사주는 신강한데 식신과 관성과 재성이 각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유형의 사주가 평생 무의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어떤 운명을 살았는지 과연 이러한 운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여자의 사주는 어떤 운명인지,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주에 어떤 운을 만났을 때 이 사주가 좋아지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 사주를 분석하시면 비교적 쉽게 사주를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사주가 물상으로 보더라도 이 사주는 약간 습기가 있어야지만 좋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주를 본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수의 운을 만나야지만 사주가 좋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분석한 거를 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연월일시 이 순서대로 운세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를 유념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주 전체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어느 정도의 이 상중하가 있는지, 이게 상격 사주 중에서도 최상격이 있고, 그 다음에 중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밑에 상격이 있고, 중격 중에서도 상중하, 하격 중에서 상중하가 있는데, 그것을 보는 방법은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세력이 힘이 좋으면 상격 사주로 보고, 필요한 것이 힘이 약하면 이것은 이제 중격이나 하격 사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에 이 사주는 사주에서 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물상이든 아니면 일반 사주로 풀이했을 때도 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수를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에 연월일시에 이 순서대로 어디에 수군이 있는가를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운에서 좋았다라는 거를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주에다가 이게 대운을 대입을 하는데, 이게 대운도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주 원국에서 이미 연월일시가 이 사람의 초년운세, 그 다음에 중년운세, 말년운세가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 대운까지를 같이 더해서 사주를 보게 되면 사주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사주는 자, 수가 필요한데 이 수가 자,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 월자리에 이 진수의 개수 밖에는 이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사람 사주가 가장 나름대로 도움을 받는 것은 이 월에 있는 경진, 이 경진이, 이 경금은 수를 만드는 재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진토는 개수가 이 지장간 속에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 자리는 경진이 앉아 있어서 그래도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부모가 빈곤하게는 살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모가 빈곤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기 자신이 부모 덕을 받았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사주에 아버지 자리에 경금이 앉아 있어서 이 아버지 자리의 경금이 이 수를 생해주는 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자리는 그렇게 빈곤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진토 속에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안은 그래도 넉넉하게 먹고 살만한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집안은 빈곤하지 않았지만 이 사주에서 이 초년에 어떤 운세를 만나냐에 따라서 빈곤하지 않은 집안에서도 이 혜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빈곤하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지만 자신은 혜택을 받지 않았는지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초년에 대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초년에 어떤 운세를 만났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의 초년 운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초년 운세는 보시게 되면 자, 남자인데 이것이 이제 역행이니까 자, 기묘,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자, 정축.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대운이 이제 3대운이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초년에 기묘, 무인, 정축 이 대운으로 이 사람이 운이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자, 부모 자리는 그래도 금이 수를 생하고 또 진중에 개수가 앉아 있어서 자,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걸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이 만나는 초년 운세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전부 다 수분을 없애는 그런 운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월자리는 비록 괜찮은 게 앉아 있지만 이 사람 사주에서 나타나는 초년 운세는 이것이 전부 다 수분을 바싹 마르게 하는 그런 운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운세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개인적으로 어떤 운세가 나빴을까 하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 사람의 사주 전체의 운세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자, 천간에는 지금 토가 들어와서 자, 천간의 토는 자, 천간에 있는 이 경금을 이것을 생해주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히 천간에 있는 경금이 여기 토를 이렇게 생해서 금이 수를 만드는 그러한 재료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는 곳에선 크게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지지에서 들어오는 자, 인이나 이 묘는 자, 지지에서 들어오는 이 운세는 지지에서 이 화가 초년의 화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죠?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 사화는 이 여기 진 속에 있는 이 개수를 이렇게 마르게 하는 그리고 이 열기를 뜨겁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사화는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지지에서 지금 인이나 묘를 만났다는 이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화를 이것을 불을 강하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조열한 땅을 더 덥게 더 조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화로 인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운세가 이 사주의 초년 운세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주는 화가 이 사주 전체에서 나쁜 역할을 하는데 그때에 이 지지가 이것이 목의 운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목이 지지에 있는 목이 이 화를 강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 화가 사주 전체의 습기를 말려버리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이 화는 인성에 해당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성은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인성은 부모가 되죠. 자, 그 중에서도 이 부모는 어머니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초년에 이 사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주가 물이 필요한데 물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들어서 불을 질러 놓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화로 인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 사주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인성이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부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주인데다가 이 사주가 대운에서 보시게 되면 자 18세에서 22세 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학업운이죠. 그죠? 우리가 학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인목이 들어와서 이것이 사화에 목생화 하는 형국이 되고 이때에 이 목생화는 오히려 나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살로서 작용을 하니까 이때 이 사람은 몸으로 인해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은 공부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나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 사주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주에서 사화가 좋은 역할을 했다면 반대로 이 사주를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화가 좋은 역할의 인수였다면 그때에
이 인목이 들어와서 목생화를 하는 형국이니까 올해 인성이 발달하게 되고 이 인성이 발달해서 자기 자신한테 좋은 역할이 되기 때문에 공부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18세에서 22세의 대학 진학운에서는 굉장히 좋게 되는,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사주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사화가 나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목생화 하는 형국에다가 인사, 형살 이렇게 일어나니까 사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율해지고 굉장히 사주가 이렇게 메마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열하고 그 다음에 화가 세게 되면은 이것이 나무가 바싹바싹 말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이때에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무조건 나를 도와주니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도와줘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때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하는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좋은 역할을 할 때는 공부나 부모로 인해서 좋은 그러한 사주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인성이 나쁜 역할을 할 때는 공부나 엄마로 인해서 이 사주는 오히려 마음의 상심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도 그 엄마가 주인공을 낳고 난 다음에 아버지랑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사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중에부터 진중에부터 술중에부터 인중에부터 이렇게 이제 비법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지장간 속에서도 토가 이렇게 나란히 같이 병림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배다른 형제, 뭐 시다른 형제 이래서 주변에 그 다른 형제와 같이 생활하는 그런 유형의 사주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배다른 그런 형제와 이제 같이 살게 된 그런 이제 사주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여기에서는 이 사주가 아버지 자리가 이 금이 있어서 그래도 아버지가 이 사주의 주인공한테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었는데 이 정대운에 오면서 이 정이 이 경금을 이제 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인목대운서부터는 이 경금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18세 이후로는 어떤 집안의 경제력도 세잔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정대운에서는 이것이 이제 화가 금을 녹이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자, 이 대운에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도 이때서부터는 상당히 힘들게 된 그러한 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사주가 지금 요거 초년 운서부터 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에 진사가 있다는 이 말은 이 사주가 수가 진사를 만나게 되면 자, 이거는 묘절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기가 진을 만나게 되면 묘가 되고 사를 만나게 되면 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진사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망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망살은 마치 땅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쳤다. 그래서 땅이 그물이기 때문에 땅에서 그물을 쳐놓으니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지망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에 이 사주에서 수가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진사라는 지망살이 있게 되면 이때 굉장히 나쁘거든요. 자, 그래서 사주의 주인공도 이 초년 운세에 진사라는 지망살이 있는데 이 경우에 사주의 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진사의 지망살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수가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진사의 지망살을 가지게 되면 이때는 마치 자기의 인생이
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마치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주의 주인공도 초년 운세에 이렇게 진사가 걸려서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행하게 보낸, 자, 그러한 운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초년에는 굉장히 힘든 운세를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의 운세는 어떤지,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또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병자, 을의, 자, 갑술, 자, 이렇게 이제 중년운이 넘어가겠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33세 운이고, 요거는 이제 43세 대운, 자, 이거는 53세 대운이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사람 사주가, 그래도 43세에서 33세는 자, 지지에서 수의 운을 만났죠. 그죠? 자, 수의 운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자,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운인데, 이때에 이 자수 대운에서는, 자, 진 속에 있는 여기에서 묘고가 되고 있는 이 수분이 자수를 만나면서 이 물이, 이 창고에 있는 물이 써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람한테 최상의 대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상의 대운이 되는데, 그럼 이 사주의 원국하고 지금 이 최상의 대운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때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경진 대운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년운을 넘어가는 이 대운조차도 이 사람은 술토에 이 운을 만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운에서는 중년에 중반기 넘어갔을 때 좋지 않은 운인데, 그러면 대운에서는 이렇게 수로서 자기한테 필요한 운을 만났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중년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자기한테는 수분이 전혀 없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비록 대운에서 이렇게 수운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 사주 원국에서 이것이 수분을 만나지를 않았고, 여기서 연하고 월하고 일을 넘어가는 이 대운조차 좋지 않은 대운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이 운에서 경제적으로 활동해서 이것이 돈을 벌었다, 재물이 좋아졌다, 이때에 운이 좋았다 라고 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자, 이때 운을 보는 방법은, 자, 자기한테는 운세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운은 좋아졌죠. 자, 그럼 자기한테 운은 없는데 자기 운은 물을 만나서 그래도 가장 토양이 수분이 들어와서 그나마 편해지는 운세였다는 거는 이 사람 사주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자수, 해수에 해당되는 이 수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부인이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 부인이 경제적으로 활동을 한 거로 인해서 이 사람은 무의도식 하면서 이때는 상당히 편안하게 지낸 그런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신은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운이 좋게 만나다 보니까 자기 운이 좋아지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기한테 운세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사주가, 만약에 자기 사주가 운세가 좋았다면 자기가 재물로서 자기가 성공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죠? 근데 자기는 사주 원국에서 이게 월하고 일을 넘어가는 이 중년운에서 자기는 운세가 없었는데 운세에서는 수분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도움을 주다 보니 이 진 속에 있는 이 자수가 수분의 역할을 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부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편안한 생활을 한 그런 운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사주가 부인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부인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주인가? 자,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선 이 사람은 부인으로 인해서 어떤 운명인지, 자,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물의 기운이다, 수의 기운이다, 이거는 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배우자 자리에 뭐가 앉아있죠? 자, 배우자 자리에 술토가 앉아있죠. 그죠? 자, 이 술토는, 이것은 월에서 술토가 있을 때는 이것은 가을의 술토이기 때문에 이때는 금과 수를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자, 그런 토양이라 이 토양 자체가 이것이 무조건 화기가 있는 토양이다, 이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토는 다른 자리에 있을 때 일이나 그 다음에 연자리에 있을 때 이 술토는 굉장히 조열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주의 주인공이 필요한 것은 물인데 여기에 지금 술토가 앉아 있다는 거는 배우자 자리에 좋지 않은 게 앉아 있다는 이런 뜻이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배우자 자리가 안 좋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부인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았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그때에 이 사람 사주가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배우자 자리, 그 다음에 자기의 재물 자리가 약한 이런 사주인데 운에서 수의 운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시적으로 이 사주가 굉장히 고갈되고 이것이 메말라 있는 이런 흙에 잠시 비가 왔으니, 이게 비가 오게 되니까 요때만이 땅이 잠깐은 촉촉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자기한테 비록 이렇게 자기하고 별로 좋지 않은 부인 자리이지만 이때 비가 와주게 되니까 이 땅 속에 있는 이런 화기가 열기가 식혀지기 때문에 이때는 잠시 부인으로 인해서 편안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수분이 바싹 말라 있고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운에서 잠시 비를 만나서 이 비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이 운이 지나고 다시 이렇게 목과 그 다음에 술토에 이렇게 바싹바싹 수분을 말려버리는 이런 운을 만나게 되면 다시 이 사주는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53세의 이 대운에서 갑술운을 만나면서 이 술토가 다시 사주 원국에 있는 이 진토에 있는 이 진중에 있는 개수마저도 충을 때려서 없애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잠시 가지고 있던 재물마저도 충으로써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돼서 53세 대운에서 갑술 대운에서 이 사람은 전 재산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 운명의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 원국에서 이 사람 사주가 수분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주라면 운에서 갑술 대운을 만났다고 해서 이 전 재산을 잃는 그러한 불행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주 원국이 재성을,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에서 잠시 비가 내렸을 때는 이 사주가 그동안은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지만 다시 운이 이렇게 수분을 바싹 말려버리는 그런 운세를 만나게 되니 자기 사주 원국에 있는 물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대운에서 전 재산을 잃게 된 그러한 유형의 사주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조건은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주가 사주 원국에서 얼만큼 좋은 사주인지, 또 만약에 재물을 가진다면 얼마만한 재물을 가질 수 있는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운을 만나는 것은 그 운세에서 보충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사주 원국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주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어떤 성격인지 이것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